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웹툰 작가 중에서도 톱클래스의 인지도를 자랑하며 현재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침착맨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이변건이고 만화가 이말년, 방송인 침착맨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1983년 12월 5일 전라북도 전주시 경원동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만 40세입니다. MBTI는 INTP, 논리적인 사색가입니다. 만화가 시절 필명 이말년은 항상 말년병장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서 지은 것이라고 하며 아마추어 시절엔 DC 인사이드에서 이말년 시리즈를 연재했으며 야후에서 정식 연재를 시작한 이후에도 DC에서 종종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흑백 배경에 붓펜으로 대충 휘갈겨 그린 듯한 그림체가 큰 특징이고 실제로도 그림을 휙휙 빠르게 그리는 편이지만 은근히 꼼꼼한 기질이 있어서 배경 마무리나 세밀한 얼굴 표정을 그릴 때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합니다. 이말년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병맛을 베이스로 하는데 메이저 플랫폼에서는 소화하기 힘든 마이너한 인터넷 병맛 문화를 순화시키고 여기에 깨알같은 정치, 사회 풍자 요소를 담기도 했습니다. 각종 드립과 패러디가 즐비하는 것도 특징이며 특히 만신 김성모 패러디는 회를 거르지 않고 거의 매번 등장했고 그 덕에 김화백은 이러한 이말년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이말년을 돌아온 럭키짱의 개말년이란 이름으로 출연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래곤볼, 원피스, 포켓몬스터, 와우 등 다양한 만화와 게임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와장창이라는 효과음을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데 이말년은 와장창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고 만화를 그린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와장창을 넣지 않는 화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고 이걸 의식한 건지 무한도전 릴레이툰 특집에서 이말년이 출연하면서 와장창이 자막으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고만의 미친놈들하는 이말년 시리즈에 한번 등장한 대사지만 짤방이 워낙 널리 사용되는 바람에 나무위키 항목화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말년 서유기, 이말년 수필, 신서유기 등을 연재하고 2018년에 다시 이말년 시리즈를 재개했지만 이말년의 만화에 대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고 댓글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본인의 만화가 재미없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며 개인 방송을 만화 연재와 같이 병행하며 느꼈던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만화가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고 스트리머로서의 활동이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새 스튜디오로 이사를 온 후에는 아예 타블렛을 컴퓨터에 연결하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가끔 그림을 그릴 일이 있으면 그냥 A4 용지에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점점 재연재에 대한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본인을 전 웹툰 작가라고 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22년 2월 유퀴즈 출연분과 7월 팬미팅에서의 말에 따르면 다시 그릴 의향은 있으나 마감 작업 등 힘든 기억들이 많이 남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스케줄 문제 등으로 인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유튜브 채널 15야 라이브 중 작가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쐐기를 받겠다며 은퇴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게 됩니다. 이말년은 하스스톤을 웹툰 작가 시절부터 꾸준히 해왔었고 슬슬 하스스톤이 질리기 시작할 때쯤 게임을 접는 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 질리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스스톤 방송을 시작했던 것이 방송 시작의 계기였다고 합니다. 방송인 필명 침착맨은 하스스톤 방송을 하던 시절 운빨이 난무하는 게임이지만 조금 더 침착한 자가 승리한다라는 뜻으로 만든 필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팟에서 인기를 누리는 하스스톤 PD로 활동했는데 당시 다음 팟은 후원 개념이 없는 플랫폼이었던지라 돈을 벌기 위해 아프리카 TV로 이동해 베스트 BJ까지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정식 계약을 맺고 트위치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창 웹툰을 연재하던 때라 인터넷 방송은 단순한 취미생활이었으나 2016년 이말년 서유기가 완결되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에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침착맨의 방송에는 주호민이 자주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주호민이 침착맨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침착맨이 주호민의 작업실에 얹혀 생활하게 되면서 주호민이 종종 침착맨의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일명 침펄 듀오로 전성기 하와 수를 연상케 하는 콤비로 활동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진행했고 유튜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채널 성장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침착맨과 주호민이 서로 친해진 계기는 주호민이 예의상 침착맨한테 밥 한 끼 하자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기안84까지 데리고 주호민의 신혼집에 찾아와 아끼던 술까지 다 까먹고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 본격적으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침착맨은 다양한 온라인 게임과 종합게임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하고
MBC, SBS에서 방송을 진행한 경력, 인맥 등을 살려서 지상파 방송국에 밀리지 않는 섭외 능력으로 많은 게스트들을 섭외해서 토크쇼 등을 진행하는 등 현재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며 침착맨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23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채널인 침착맨 외에도 침착맨 플러스, 침착맨 원본 박물관, 침착맨 음방 선곡표까지 3개의 부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생긴 침착맨 음방 선곡표를 제외하면 각각 구독자 69.9만 명, 37.5만 명으로 현재 침착맨은 3개의 실버 버튼과 1개의 골드 버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현재는 아프리카TV, 네이버 치지직, 유튜브에서 3사 동시 송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착맨은 채널에 히오스를 욕할 거면 플레이해보고 욕하라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한 유저가 히오스의 타격감을 지적하며 어그로성 댓글을 달자 이에 침착맨이 거참 준내게 깐족대네 X발새끼가 라고 답글을 남기고 이 유저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후 차단을 당한 어그로 유저는 네이버 지식인의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말년을 신고하거나 사과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글까지 올리며 판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이를 본 침착맨의 팬들이 좌표를 찍고 몰려들어 해당 글쓴이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변호사까지 비난하는 등 일이 커지자 결국 침착맨은 방송을 켜고 개인 방송에서 자신이 욕설을 했기에 명백히 자기 잘못이며 해당 유저에게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해당 유저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침착맨의 욕설 댓글을 줄인 거준값이라는 단어가 어느덧 밈이 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유튜버 뒷광고가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 방송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미쳤던 당시 침착맨도 이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침착맨은 몇 개의 광고를 카페 공지와 생방송에서는 이것이 광고임을 언급했으나 유튜브 홍보 영상에는 광고라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며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앞서 광고라고 미리 공지를 했고 유튜브에만 광고 표기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2021년 침착맨 트위치 채널에서 침착맨 본인이 아닌 디코인이라는 유튜버가 가상화폐 관련 방송을 15분간 송출하게 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 침착맨은 해당 방송에 대해 해명했는데 이는 해킹이 아닌 과거의 홍보 방송을 위해 현장에 있는 컴퓨터에 스트림키를 등록해뒀는데 그 컴퓨터로 녹화를 해오던 유튜버 디코인이 실수로 녹화 버튼이 아닌 방송 버튼을 누르면서 생긴 사고였음을 밝히게 됩니다. 유튜버 디코인 역시 사건 다음 날 스트림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음을 밝히며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해당 영상에는 방송 첫날부터 15,000명의 트위치 대형 신인이 탄생했다며 그에게 침략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며 오히려 개꿀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침착맨, 주호민이 방송 도중 유니짜장을 주문하며 웃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하하는 별명을 의도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되고 국내 야구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스트리머 갤러리 등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침착맨 유튜브에 좌표를 찍어 댓글 도배 및 테러를 자행하고 침착맨이 민주당계 정당 지지자라고 조롱하거나 그의 가족들까지 비하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침착맨은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니까 대응을 안 해야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가만 놔두니까 그걸 믿고 어느 순간 좌파 좌창맨이 됐다면서 유튜브에 좌창맨 논란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40분 분량의 해명 영상을 공개하고 본인은 나이 40 먹도록 정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고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음을 밝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침착맨은 좌파다라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 비약투성이고 왜곡된 근거에 기반한 것뿐이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파면 팔수록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측과 억가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사건은 정리됩니다. 성격은 상당히 신중한 편으로 자신의 실수나 혹시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견제하며 말을 아끼는 편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말실수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며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르니 말을 조심하겠다고 발언한 일화가 특히 유명합니다. 절친이자 최측근 동료인 주호민이 구설수에 오르는 와중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일단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사적으로 대응한 것을 보면 신중하고 냉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침착맨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웹툰 작가 시절에 비해 N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방송인으로서의 수입이 만화가로서의 수입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안84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안84와는 결혼할 때까지 8개월 동안 자취방에서 함께 동거했는데 동거하는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안84의 기행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결혼을 하자 빠르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복구에 1,500만원, 7월 수해 복구 1천만원,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1,500만원을 해피빈에 기부하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외부 광고료는 트위치 스트리머 및 유튜버를 통틀어 업계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을 약 53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침착맨은 해당 건물을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금병영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병영이라는 이름은 아내 김나영, 침착맨 본명 이변건, 딸 이소영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말년 침착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